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7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뽑기 위한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9일이죠. 벌써 내일 모레가 됐네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그 검찰총장 후보를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어제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법무부 설명은 전체를 다 지금 의원들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여 명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웃음거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후보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원들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정치가 개입돼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 추천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졌죠. 그리고 그 후임자를 뽑는데 국민 추천 제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이 검찰총장 후보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정치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총장 후보군이 누군지 언론에 그냥 주목해서 오르내리는 몇 사람 빼놓고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몇 사람도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면 여기저기 취재를 해봐야 알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 추천이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기 투표 아닙니까? 누가 인기가 있느냐. 그리고 때로는 진영 간의 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추천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국민 추천을 받은 결과가 몇 명이나 하는 것도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한테 명단을 전달해 가면서 거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게 다 그냥 건넨 겁니다. 여기서 선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국민 추천이라는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한 10명 남짓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를 안 하니까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십 명 내지는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장난기 어린 거 아닙니까? 장난기가 거기에 틀림없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걸로, 그러니까 법조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아시죠? 국회의장, 이게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누구 특정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쓰는 사람, 옆에 동료 이름 쓰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장 선출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그 중에 이제 당에서 이 사람 이렇게 정한 사람을 전부 다 써서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또 특정 후보가 없다는 얘기죠. 국민 추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의 제도인데, 이거는 정치이지 적어도 검찰총장을 선출하려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언론이 취재를 해서 쭉 누구누구가 후보 물망에 오르느냐 하는 걸 했더니, 여러 사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일 물론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20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기입니다. 연수원 20기에 김호수 전 법무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3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렇게 있고요. 24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총장 직무대행이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7기 중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원 위원, 그 다음에 30기 중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렇게 지금 오르내렸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 참 웃음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27기의 한동훈 연구위원, 그 다음에 30기의 임은정 대검 연구관. 우선 한동훈 연구위원은 대개 검찰총장은요 고검장급에서
나옵니다. 고검장급. 그런데 한동훈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입니다. 검사장급에서 더군다나 이 정부의 가장 밉보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 0%입니다. 0%. 그런데도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조롱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기의 이문정 연구관 검사장도 아닙니다. 그럼 검사장도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있을 수 없죠. 만약 되면 아마 검찰 조직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누군가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제를 장난처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계속 그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춰왔으니까 아마 그냥 자유투표로 하면 혹시 뭐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검사장도 아닌 검사장급도 안 된 사람을 총장 후보군에 넣었다? 이건 누가 봐도 장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바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원들은 누구냐? 당연직 5명에 비당연직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누구냐?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이군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누가 임명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거야 뭐 변호사들이 선출한 사람이고, 한기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거야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출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 이것도 뭐 법학교수들이 선정했죠. 그 다음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이거는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당연직, 이건 이제 당연직이고, 비당연직 4명,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차관, 그 다음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제가 그냥 별다른 정보 없이 친정부 코드 인사가 누구냐?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안진 교수, 손원재 의원 5명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뭐 친정부 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이제 한기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 다음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여기 뭐 친정부 코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길태기 전 법무차관, 그래서 길태기 전 법무차관을 봤더니 법무차관을 한 게 이명박 정부 말기더군요. 뭐 그러니까 여기도 뭐 굳이 문재인 정부 코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정도 4명. 그러니까 이게 투표하면 무조건 친정부 코드의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하나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9일 날 열립니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를 그 전에 열어서, 이건 이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건데,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그래 절차적 합법성을 내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요청했으니까 내가 받겠다. 둘이 법무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그런데도 받겠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 기한을 대거 압축을 해서 열려고 하는데, 과연 29일 전에 열려고 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밖에 없는데, 아마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겠죠. 근데 내일 열릴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결국 29일을 넘겨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다시 힘을 받고 있죠. 뭐 그러나 그거는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보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내일이라도 연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외압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수사에서 만약에 기소를 하라든지 뭐 구속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아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특히 아까 얘기한 친정부 코드가 아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이 피력이 될 것이고, 아마 친정부인 당연직 뭐 등등 이 사람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29일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열린다면 29일 날 총장 후보 추천에 의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당연직 의원들이 아니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특정인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를 법무장관한테 추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 4명 안에는 적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콕 찍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 저는 사전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교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아마 교감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어제 그걸 약간 좀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건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 문제에 대한 당내 뭐 조응천 의원 등 그러면 뭐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이냐 그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냐 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으니까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약간 그냥 유념하겠다 정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이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 잘 듣는 총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저는 크게 트집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역대 어떤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을 잘 안 듣는 검찰총장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통령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말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들을 것으로 청와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말을 안 듣네? 안 듣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돼서 오늘날에 윤석열이 있는 것이지 적어도 임명 그 순간까지는 문재인 정부 표현대로 대통령 국정철학 그리고 우리식의 기자식의 표현대로라면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그거는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말을 잘 들어온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죠. 그건 역시 이성윤이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이성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 웃음거리가 되느냐? 법무부 장관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잘 아시면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죠. 이 수사도 정말 몇 달을 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보고 맡기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도 또 기소가 된다면 지금 운전자 폭행 혐의가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소가 된다면 이 사람도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피의자고요. 아마 검찰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민은 좀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장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검찰의 수뇌부 3명이 모두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얼마나 또 국민들한테 웃음거리를 주겠습니까? 아마 해외 외국인들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검찰총장 후보 추천부터 제도부터 그 추천받은 사람부터 그 다음에 나중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